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인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인천 부평구 주민들의 문화 콘텐츠, 쇼핑 갈증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청천동 제1113 공변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민간사업자에 부평세림병원과 교보증권, 이랜드 리테일 등이 참여한 리뉴 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가운데 부평 주민들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부평구가 지난 17일에 진행한 제1113 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예비우선 시행자 평가위원회에서 리뉴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리뉴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교보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현대건설이 건설투자자로 부평구의 종합병원인 부평세림병원을 운영하는 아는의료재단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상업시설은 2001 아울렛과 NC백화점 등으로 알려진 이랜드 리테일이 38,900m²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리뉴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은 공변단 부지에 몰입형 예술문화전시시설이 포함된 상업문화시설과 의료시설, 공원, 복합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주거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113 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쇼핑과 문화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평 서부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1조 원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 3사로 알려진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이미 부천, 송도, 김포, 청라 등 인접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이들의 불참은 예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대형 PF 사업에 상업시설 조성 사업자로 잇따라 참여하고 있던 AK플라자와 메스티지 쇼핑몰을 추구하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이랜드 리테일은 교보증권이 대표사로 나선 리뉴메디시티 부평과 AK플라자는 하나증권이 대표사로 나선 하나증권 컨소시엄과 파트너를 맺으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유통업계 대결에서 승자가 된 이랜드 리테일은 이미 2001 아울렛 부평점과 6호 아울렛 부천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2029년을 목표로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 5개를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만큼 경인지역에서 이랜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우선 시행자로 확정될 경우 이랜드 리테일은 부평과 부천 지역에 걸쳐 삼각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공모 결과를 확인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수건사업인 상업시설의 규모가 예상만큼 크지 않은 데다 이보다 더 큰 4만 미터 제곱 규모로 아는 의료재단이 의료시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이 바랐던 복합 쇼핑몰 사업이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사업부지와 가까운 부평구청 인근에 아는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평세림병원이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복합 메디컬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부평세림병원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청천동과 상곡동 주민들은 부평세림병원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 후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 논의와 관련해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랜드 리테일이 부평동과 부천 상동에 각각 2001 아울렛과 6호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청천동 공병단 부지에 들어설 상업시설이 각각의 기능과 겹치지 않기 위해 구성 및 배치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랜드 리테일은 7,700m 제곱 규모의 이머시브 아트, 즉 몰입형 예술문화 전시시설을 조성하고 상업공간과 연계해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병단 개발사업에 공모했던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개발구상으로 알려진 라이프 플랫폼 프로젝트가 우선 사업 시행자의 H빌리지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결코 밀리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공모 심사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공모안의 상업시설 규모가 리뉴메디시티 부평의 공모안보다 적어 부평 주민들의 문화 및 쇼핑 인프라 염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평 서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공병단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포커스 인천 임진우입니다. 김포시와 검단 지역 주민단체인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지난 2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경기도 소속 지자체로서의 불평등과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함께 밝힌 가운데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 편입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창민 기자가 이날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가 20일 김포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로 편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는 최근 김포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김검시대의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김포 원도심 총연합회 행정구역 개편 투표 결과 등을 제시하며 김포의 미래를 김포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배 김포검단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경기도 산하자치시로 있는 김포시의 시민으로 그간 겪었던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이번 서울 편입에 찬성 이후에 경기도에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경기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서울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김포는 단순한 서울의 베드스타운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가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김포 지역 설문조사를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울 편입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의 읍면동이 서울시 김포구 동으로 바뀌게 되고 대신 농어촌 특별전형 등 김포시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통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에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전체 유권인단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가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청취 과정이 통과가 되더라도 여소야대 형국의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 행안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시도로 촉발된 메가서울론에 구리, 하남, 고양 등 인접 지자체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나선 상황. 김포 시민들의 바람이 현실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포커스 인천 윤창민입니다. 인천시가 검단 등 서북부 지역의 시내버스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검단 일반산업단지와 불로동, 원당동을 거쳐 부평으로 가는 1번 노선이 3대 증차되며 마전지구에서 규련역을 잇는 순환 83번은 1대, 인천 영화마을과 부평역을 잇는 583번은 2대가 증차됩니다. 인천 이음 89번은 2대 증차와 함께 우미린 파크뷰 아파트를 경유하는 등 검단 신도시 구간이 변경되며 43번은 검암 로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검암지구 구간이 직선화됩니다. 12월 9일부터는 72번 노선이 검암 로열파크시티까지 연장됨과 동시에 연수구 구간이 단축되며 77번은 2대 증차됩니다. 당초 인천시는 80번의 청라 IHP와 북항 연장, 87번 증차 등을 담은 추가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수소연료 전지버스 차량 출고 지연으로 내년 3월 9일로 개편 시일을 연기했습니다. 포커스 인천이 지난 18일 보도한 김포시민 인천시청 집회 보도에서
침입이라는 자막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시위 참가 주민이 이날 인천시 관계자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장실로 들어올 것을 권유해 입장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정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포커스 인천은 익명을 밝힌 김포 주민분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주민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포커스 인천은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공존의 시민사회를 가꿔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아이페즈입니다. 인천 청라와 영종 등 두 곳의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의 수건사업이었던 서울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운영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시설비를 서울과 인천시가 분담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직결 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로 직결이 되지 않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직결이 마침내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9호선 직결 및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습니다. 서울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운행 사업은 이미 토목, 궤도 등 기본 공사는 마무리됐고 사업비 부담 방안도 서울시 60%, 국토부 40%가 제시된 상황이었으나 서울시가 인천시에 재정 분담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에는 직결 운행을 위한 차량 8편성 구입비가 불용 예산으로 처리돼 국고로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며 서울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은 요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서울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을 위한 열차 계약 금액 55억 원이 방영되면서 인천시와 서울시 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고 마침내 두 지자체가 사업 비용 분담에 합의하면서 인천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서울 9호선 급행열차가 공항철도 일반 열차와 직결해 35분 내외 간격으로 운행될 경우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8% 감소와 공항철도 이용객의 서울 강남권 이동 시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 가능 등 철도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공급 전류가 다른 만큼 직결 운행을 위해서는 직류와 교류에 동시 대응되는 전용 열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차량 발주부터 차량 제작, 차량 인도, 시운전까지 통산적으로 3-4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노선의 직결 운행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인천시와 서울시는 9호선 직결과 더불어 서울시의 광역교통 및 지원 사업인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가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이 제한되고 광역버스 이용이 불가했던 단점이 해소돼 인천 시민 약 14,000여 명이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을 통한 서울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통해 경인 지역 간 비즈니스 벨트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커스 인천 임진우입니다. 국토부의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 등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인천시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재개됐습니다. 올해 연구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촌 연장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2호선 연장 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창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간 인천공항행 GTX-D 등을 포함한 GTX 확충 통합계획 연구 용역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재개됐습니다. 포커스 인천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의 박촌 연장으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박촌 연장과 청라 연장을 별개 사업으로 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장 홍대선의 박촌 연장은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교통망 공급 위에 LH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울 2호선의 청란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으로 사업의 성격과 주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당초 인천시가 계획했던 서울 2호선의 신정지선 연장으로의 계획은 까치산역이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다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서울 2호선 구조 특성상 신정지선의 연장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실상 대장 홍대선의 연장 성격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을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직결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역시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장 홍대선과 서울 7호선은 공급 전류와 철로의 궤가는 같지만 전동차와 노선 터널 규격, 신호 방식, 그리고 열차 출입문의 위치 등이 상이해 직결 운행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대장 홍대선을 박촌까지 연장한 뒤 별도의 환승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대장 홍대선을 굴포천 부근에서 분기해 가정역까지 연장하고 청라 지역의 수요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과의 환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가정동 및 경서동 등을 경유해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선행 사업인 대장 홍대선 사업 확정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적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는 만큼 인천시가 도출한 노선 방안이 민간 사업자가 수용할지의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 청라와 루원시티, 특히 철도망이 부족한 계양구 효성동과 손작정동 등 인천 중북부권 지역의 교통망 공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포커스 인천 윤창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사회의 안전한 삶을 도출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시티 표준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던 제1회 월드 헬스시티 포럼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월드 헬스시티 포럼에는 전 세계 20개국 140명의 연사가 참여해 50여 개의 세션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으며 특히 고령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메가리스크 속에서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인천시는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포럼 행사의 마지막 날인 22일에 그간의 논의들을 총정리해 보건 분야의 형평성과 공정성, 사회 정의 향상,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강화, 포용적 건강, 안전 및 회복 탄력성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정책과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 등 6가지 원칙을 담은 인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월드 헬스시티 포럼을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집단적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는 등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인천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며 저희도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